안녕하세요. 밤통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30대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몇 번을 멈췄는지 모릅니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의 미혼 여성입니다. 회사 다닌 지는 벌써 11년째고요. 아직 결혼은 안 했습니다. 위로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2년 전 겨울 유독 눈이 많이 오던 그 해에 하늘로 먼저 떠났습니다. 언니한테는 7살, 5살 된 아이 둘이 있었고요. 형부는 그 뒤로 한동안 사람 구실을 못할 정도로 무너져 있었어요. 제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그냥 이모였어요. 그런데 언니가 떠난 자리를 채운다는 이유로 시댁에서는 저를 재혼 욕심 있는 여자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변호사까지 불러다 놓고 저더러 거리를 두라고 하셨는데요. 그날 제가 꺼낸 편지 한 장에 온 가족이 무너져 오열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언니랑 저는 2살 터울이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정말 친했어요. 한방 쓰면서 자랐고 언니가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주말마다 언니네 집에 놀러 갔거든요. 조카들도 저를 친엄마만큼이나 잘 따랐고요. 큰애는 저만 보면 이모 이모 하면서 품에 폭 안기곤 했어요. 언니가 위암 판정을 받은 건 3년 전 봄이었어요. 발견했을 때 이미 병이 많이 진행돼 있었더라고요. 1년 좀 넘게 항암을 했는데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병원 냄새, 그 알코올 소독약 냄새가 지금도 코끝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언니가 떠나고 나서 형부는 거의 폐인처럼 지냈어요. 회사도 석 달을 쉬었고요. 아이들 유치원 등원도 제대로 못 챙길 정도였습니다. 집에 가보면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고 애들 옷도 며칠째 그대로였어요. 친정엄마랑 저는 번갈아 가면서 형부네 집에 들러 밥을 해주고 애들을 씻기고 재웠어요. 저는 퇴근하고 나면 거의 매일 형부네로 갔고 주말엔 아예 그 집에서 자고 오는 날도 많았어요. 한 번은 작은 조카가 밤에 열이 40도 가까이 올랐는데 형부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길래 제가 그 밤에 택시 타고 달려가 응급실에 데려간 적도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열이 내렸고 저는 그날 병원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아침에 바로 출근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이면서 저는 그 집이 남의 집이 아니라 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들 고마워했습니다. 우리 애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시면서 시어머니가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언니 없었으면 우리 오빠 어떻게 됐을지 몰라 하면서 시누이도 저를 챙겨줬고요.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죠. 문제는 언니 일주기가 지나면서부터였어요. 형부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아이들도 안정을 찾아가니까 제가 형부네 집에 가는 횟수가 오히려 더 늘었거든요. 아이들 픽업도 해주고 저녁도 같이 먹고 주말엔 근처 공원에 다 같이 산책도 나가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 제사 자리였는데요. 큰집 작은엄마가 전과 반찬을 나르다 말고 지나가는 말로 이러시더라고요. 처제가 요즘 그 집을 자주 들락거린다며? 애 아빠 밥까지 챙긴다고? 저는 그냥 웃음 전서 조카들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했는데 그 말이 시어머니 귀에 이상하게 들어갔나 봐요. 제사 지내고 다들 둘러앉아 과일 깎아 먹던 자리였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빠이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들 아빠 혼자 사는 집에 처제가 그렇게 자주 드나드는 게 남들 보기에 좋겠니? 거실이 순간 조용해지더라고요. 다들 과일 씹던 것도 멈추고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좀 서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싶고요. 그냥 조카들이 보고 싶어서 언니가 없는 그 빈자리가 걱정돼서 간 건데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싶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부가 그때 옆에서 말리긴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계속 저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던 큰집 작은 엄마는 한술 더 떠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유, 요즘 세상에 그런 사이 많다더라. 언니 죽고 동생이 그 자리 들어가는 거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저는 그 말에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뉴스라니요. 저는 그냥 조카들 밥 한 끼 더 챙겨주고 싶어서 간 건데 그게 그런 식으로 비춰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뒤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처제가 형부 마음에 들려고 그런다더라. 재혼할 속셈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요. 심지어 형부 회사 사람들 귀에까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도 처음엔 그 소문에 살짝 동조하는 눈치였어요. 저한테 직접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어느 날 밤에 통화하다가 이러더라고요. 언니,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오빠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조금만 자제해주면 안 될까?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형부네 집에 발길을 뚝 끊었어요. 조카들이 전화해서 이모 언제 와? 왜 안 와? 하고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괜히 저 때문에 형부가 곤란해지는 게 싫었거든요. 그 무렵 저는 자꾸 언니가 떠나기 전 병실에서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어요. 병실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던 저녁이었는데요. 언니가 힘없는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이러더라고요. 지원아, 나 없으면 형부가 애들 잘 못 챙길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야. 너 혹시 너무 큰 부탁일까봐 말은 못했는데 무슨 부탁이든 다 할게. 언니 하고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언니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한 듯 눈을 감으셨고요. 그게 언니와 나눈 마지막 제대로 된 대화였습니다. 편지는 그로부터 사흘 뒤 언니가 의식이 흐려지기 직전에 간병인 편으로 전해받은 거였어요. 그 기억 때문에 저는 시댁에서 무슨 소리를 들어도 쉽게 그만둘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엔 조카 유치원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큰 조카가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 하늘나라 갔는데 이모가 엄마처럼 챙겨줘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아닌지 물으셨고 저는 그 순간에도 아이 마음이 더 걱정돼서 부랴부랴 유치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날 조카는 제 손을 붙잡고 놓지를 않더라고요. 그맘때 회사 동료가 저한테 괜찮은 사람을 소개해 준다고 했어요. 세 번째 자리였는데요. 저는 또 약속 하루 전에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요 하고 취소해 버렸습니다. 사실 그 시간에 조카 유치원 학예회가 있었거든요. 친정엄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요즘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이니? 소개팅 자리도 다 미루고 얼굴은 반쪽이 됐고. 저는 그냥 요즘 일이 바빠서요 하고 넘겼는데요. 엄마는 그런 저를 한참 물끄러미 보시다가 뭔가 알고 계신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실 그 소문은 제 주변까지도 번져 있었어요. 회사 후배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선배, 저 이상한 얘기 들었는데 형부랑 그런 사이라는 거 진짜 아니죠?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조카들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고 설명은 했지만 그 뒤로 회사에서도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친한 친구한테 이 얘기를 털어놨더니 친구도 이러더라고요. 야, 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남 좋은 일 시키다가 너만 시집도 못 가고 늙는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에 뭐라 대꾸도 못했어요. 저도 가끔은 제가 왜 이러고 있나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조카들 얼굴이 떠오르면 그런 마음이 금방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나중에야 알았어요. 엄마는 언니가 저한테 편지를 남겼다는 걸 어렴풋이 짐작하고 계셨더라고요. 언니가 병실에서 저를 따로 불러 오래 얘기한 걸 엄마도 옆에서 지켜보셨었거든요. 이번 추석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결국 선을 넘으셨습니다. 송편 냄새가 온 집 안에 가득하던 딱 그런 저녁이었어요. 형부가 장안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간 사이 시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안방으로 불러 앉히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제, 이제 그만 오지 그래. 애들도 이제 아빠랑 둘이 지내는 거에 익숙해져야지. 자꾸 처제가 끼어들면 걔가 언제 새 사람 만나겠어. 저는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새 사람이라니요. 저는 그냥 언니가 남기고 간 아이들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인데. 어머니, 저는 그냥 조카들이 걱정돼서요. 다른 뜻은 정말 없어요. 다른 뜻이 없어도 남들 눈엔 그렇게 안 보인다니까. 큰 집에서도 다들 그렇게 얘기해. 그 자리엔 시누이도 있었어요. 저는 시누이를 쳐다봤는데 시누이는 그냥 눈을 피하더라고요. 다들 못 들은 척, 안 본 척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저는 옷도 안 갈아입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창밖엔 어느새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고요. 저는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언니가 떠나기 사흘 전에 저한테 남긴 편지가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편지를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저 혼자 몇 번이고 읽고 그대로 살아왔을 뿐이죠. 편지지엔 언니 손글씨가 힘없이 흔들려 있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다시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언니는 이런 날이 올 걸 알고 있었을까? 시댁에서 이렇게까지 오해받을 거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을까? 그냥 언니가 밉기도 하고 그런 부탁을 해놓고 먼저 가버린 게 야속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도 잠시 조카들 웃는 얼굴이 떠오르니까 결국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형부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목소리가 다급하더라고요. 처제 미안한데 어머니가 변호사 사무실 사람이랑 지금 여기로 오고 계셔. 처제도 좀 와줄 수 있어? 저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형부네 집으로 갔어요. 도착해보니 시어머니가 낯선 남자분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제, 오늘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어.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이제 그만 좀 놓아줘요. 이러다 진짜 재혼도 못하게 생겼잖아. 변호사분이 옆에서 뭔가 서류 같은 걸 꺼내려는 걸 보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싶었죠. 저는 그 순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방에서 그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서류 꺼내시기 전에 이거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언니가 저한테 남긴 거예요. 편지는 무슨 편지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니. 오늘은 확실히 정리를 하고 가야겠다. 저는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딱 3분만요. 이거 읽으시고도 같은 말씀하시면 저 오늘부로 정말 안 올게요. 어머니, 일단 읽어보세요. 형부도 거들었고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한숨을 푹 쉬시고는 마지못해 편지를 펼치셨어요.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지원아, 나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형부한테는 차마 이 말 못하겠어서 너한테만 남겨. 내가 없어도 우리 애들 곁에 있어줘. 형부랑 재혼하라는 뜻이 아니야. 그냥 이 집 이모로 계속 남아서 애들 크는 거 지켜봐 달라는 거야. 나 없다고 애들이 엄마 정을 아예 모르고 자라는 건 너무 슬프잖아. 너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미안하고 고마워.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나 대신 잘 좀 말씀드려줘. 처제 탓하지 마시라고. 시어머니는 편지를 읽으시면서 손이 떨리시더라고요. 안경 너머로 눈이 점점 붉어지시는 게 보였어요. 변호사분도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면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고요. 제가 이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그동안 소개팅 자리도 3번이나 취소했어요. 언니 부탁 때문에요. 재혼 욕심이 있었으면 진작 다른 남자 만났겠죠. 조카들 학예회 있는 날은 그냥 그 자리 못 갔어요. 거실엔 한동안 정적만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형부도 그때 처음 듣는 얘기였는지 눈이 커지시더라고요. 처제, 그것 때문에 그동안 그 좋은 자리들을 다 취소한 거였어?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딱히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변호사분도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여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냥 자문 차원에서 온 거고요. 어머님 말씀만 듣고 온 거라 이런 사정까지는 몰랐습니다. 이건 저희가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네요. 그러고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챙기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얼굴이 굳어지셨고요. 형부는 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당신, 그 몸으로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 뒀었구나. 시어머니 얼굴이 그때부터 하얗게 질리시더라고요. 한참을 아무 말도 못 하시다가 결국 눈물을 보이셨어요. 내가 몰랐다. 그냥 우리 아들 걱정돼서 남들이 이상한 소리 할까봐 그런 건데 처제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줄은. 시누이도 그 자리에 뒤늦게 도착했는데요. 편지 얘기를 전해 듣고는 저한테 다가와 손을 잡더라고요. 언니 미안해. 나도 소문만 듣고 오해했나 봐.
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못했어. 나 그날 안방에서 눈 피한 것도 미안했어. 친정 엄마한테도 그날 저녁 전화가 왔어요. 형부한테 얘기를 들으셨다면서요. 결국 그 편지 꺼냈구나. 나는 내가 그 편지 갖고 있는 거 짐작만 하고 있었어. 힘들었지 그동안. 그날 마침 안방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큰 조카가 쪼르르 나오더니 저한테 와락 안기더라고요. 아이는 그동안 어른들 사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나 봐요. 이모 할머니한테 혼난 거 아니지? 이모 잘못한 거 없잖아.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7살짜리 아이도 아는 걸 어른들은 왜 그렇게 오래 못 알아봤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딱히 통쾌하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오래 참아온 게 이제야 풀리는구나. 그런 허탈함 같은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형부네 집에서 아이들을 재우고 나오는데 큰 조카가 제 옷자락을 붙잡고 이러더라고요. 이모, 진짜 안 오는 거 아니지? 아까 할머니랑 아빠랑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이모 이제 안 온다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눈높이를 맞춰 말했어요. 이모 계속 올 거야. 엄마도 그러라고 했거든. 약속할게. 작은 조카도 옆에서 제 다리를 붙잡고 안 놓더라고요. 거실로 나오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그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며느리도 아니고 새엄마도 아니에요. 그냥 이 집 이모로 계속 있을게요. 그게 언니랑 한 약속이니까요.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저는 그 약속은 지킬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 저를 보시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래, 그동안 미안했다. 자주 오려무나. 형부도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처제,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나도 정신없다는 핑계로 처제한테 무심했던 것 같아. 미안하고 정말 고마워. 저는 괜찮다고, 저도 조카들 덕분에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오히려 저더러 자주 오라고 애들 아빠 밥도 좀 챙겨달라고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명절에도 제 자리를 따로 봐주시고요. 시누이랑도 지금은 자매처럼 지내고 있고요. 가끔 둘이 조카들 옷 사러 다니기도 해요. 큰집 작은 엄마도 얼마 전 모임에서 저를 보고 그때는 내가 오해가 많았다. 미안하다며 먼저 사과를 건네시더라고요. 형부도 요즘은 많이 웃어요. 회사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얼굴도 예전처럼 밝아졌어요. 아이들도 저를 볼 때마다 이모 왔다고 뛰어나오고요. 저는 여전히 이모로 남아있지만 이상하게도 이 자리가 참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언니랑 한 약속, 그거 하나 지키려고 버텨온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제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언니가 없어도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를 지키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끔은 제가 놓아버린 인연들이 아쉽지 않냐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해요. 가족이라는 게 꼭 혈연이나 결혼으로만 완성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를 지키기로 한 선택, 그 자체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카들이 자라서 나중에 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 이모가 참 잘 살았구나 생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제는 시어머니도 명절마다 제 밥그릇을 먼저 챙겨주시고요. 손수 담근 김치까지 싸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조카들은 여전히 저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모라고 불러줍니다. 돌이켜보면 참 길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걸 보면 그때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면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제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밤통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밤 새로운 반전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언제든 밤통라디오로 보내주시면 방송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